발솜입니다. 잘 만든 영화, 드라마, TV 프로그램은 정말 우리나라의 큰 효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제작사, 투자사, 배급사 등 민영 기업들의 이윤 창출 면에서도 그렇지만 요즘은 우리나라 작품들이 내수용 콘텐츠라기보다는 전 세계 수출용이기 때문에 문화 수출 효과는 실로 어마무시한데요. 1차적인 콘텐츠 수출은 물론 콘텐츠에 투영된 한국 문화와 관련 소비재 제품들에 대한 간접적 홍보 효과도 있고 이런 한국 문화의 뛰어난 창의력을 사가는 리메이크 판권 분야도 존재합니다. 미국 대중문화 매체 데드라인은 한국의 CJ ENM이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리메이크 라이센스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보도했는데요.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들을 현지화하려는 해외 제작사들의 열망은 현재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강력하며 이는 우리 콘텐츠 기업들이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수입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현지화된 리메이크 작품들은 그것을 본 시청자들로 하여금 원작을 찾아보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콘텐츠들이 재조명받는 형태로 이어지기에 우리나라의 2차 수익까지 가져오는 일거양득의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비즈니스만 존재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 중엔 불법 도용으로 우리나라 기업들과 우리 대중문화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국가들도 일부 있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해당 국가의 열렬한 한류 팬들이 이를 지켜보며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해볼 국가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인 중국과 인도인데요. 먼저 인도에서는 한국이 만든 최고의 로맨스 영화 중 하나인 정우성, 손예진 주연의 명작 내 머릿속의 지우개 때문에 지금 인도의 한류 팬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네이버 평점 기준 9.09라는 역대급 평점을 유지하고 있고 개봉한 지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패러디를 남기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은 일본 원작을 수입하여 만든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영화가 일본으로 역수출되어서 300만 명이라는 관객 수를 기록하며 대흥행을 한 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또다시 일본 드라마로 리메이크되고 리메이크 판권이 미국으로까지 수출되었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 제작진들의 우수한 능력이 원작을 뛰어넘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인도에서는 바로 이 작품에 대한 표절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도의 대중문화 매체 M9은 인도 영화 사이아라가 K-팝 팬들의 분노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모히트 수리 감독의 이 최신 로맨틱 작품이 호평을 받으며 흥행에 성공했지만 몇몇 예리한 사람들은 이 영화가 한국 영화 내 머릿속의 지우개와 너무 비슷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의 지우개를 이미 본 적 있는 인도의 한류 팬들 및 관객들은 이 영화 속 여주인공의 기억 상실증이란 설정을 비롯 감정적인 편지 내용과 요양원에서의 가슴 아픈 클라이막스 등 이 영화는 내 머릿속의 지우개와 너무 똑같다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인디아닷컴 또한 사이아라는 한국 영화의 복사판이라는 관객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하면서 실제로 이 영화의 줄거리와 감정선은 물론 심지어 결말까지 한국의 영화와 너무 유사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독에 대해서는 한국 작품 표절 상습범이라는 주장까지 팬들이 제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모히트 수리 감독의 2014년 작품은 한국 영화 악마를 보았다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었다는 기사는 이러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히트 수리 감독은 아직 이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한류 팬들은 부끄러운 줄 알라는 비판과 함께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훔쳐도 되냐라며 맹비난을 가하고 있다는데요. 모히트 수리 감독은 그동안에도 늘 이렇게 표절을 해왔지만 이번엔 그게 너무 노골적이었기에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인도에서의 논란은 정말 장난처럼 느끼게 해주는 나라가 있죠. 그곳은 한류 표절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국가 중국입니다. 한한령이라는 이름으로 한류를 국가 차원에서 막는 이런 괴상한 짓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일부 프로그램이나마 정식 리메이크 판권을 구매하던 중국은 한류를 막아놓은 후에는 대놓고 표절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방송사들의 작품들을 대놓고 훔쳐가는 것도 모자라 넷플릭스가 제작 배급하는 우리 작품들에까지 마술을 뻗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 훔쳐간 것은 바로 흑백요리사였습니다. 지난해 공개되자마자 넷플릭스 글로벌 1위는 물론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탑랭크되었고 3주 연속 글로벌 1위 기록을 세우며 피지컬백과 함께
K예능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이 작품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콘텐츠였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도 유명 배우 나탈리 포트먼이 유명 음식 팟캐스트 채널에 나와 직접 이 흑백 요리사에 대한 극찬을 하면서 이 작품은 또 한 번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뭇한 상황과는 반대로 당시 이 콘텐츠가 전 세계에 공개되었을 당시 이 프로그램에 중식 요리사들이 나와 화려한 중식 요리를 뽐내는 것을 두고서 중국에서는 이런 반응들이 터져나온 바 있었죠. 한국이 또 중국 문화를 훔쳤다. 중국 요리를 한국 음식으로 둔갑시켜 팔아먹는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전 세계에서 먹히는 우리나라 콘텐츠가 중식을 홍보해준 것에 중국 입장에서는 고맙다고 엎드려 절이라도 해야 할 판인데 되려 문화 도둑질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비난이 있었는데요. 근데 정작 중국인들은 이 콘텐츠를 합법적 루트로는 볼 수도 없는데 자신들이야말로 콘텐츠 도둑질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이런 지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지적을 하던 중국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긴다는 체면이 완전히 박살나서 얼굴도 못 들 일이 대놓고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중국판 넷플릭스라 할 수 있는 텐센트 비디오가 셰프 오브 차이나 한 끼 식사로 신의 경지에 오르는 요리 대결이라는 프로그램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한국의 예능 흑백 요리사의 완벽한 표절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다양한 중국 매체들이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중국 네이즈닷컴은 텐센트 비디오의 이 프로그램이 100명의 셰프가 나와 요리로 대결을 펼친다는 설정은 물론 그들을 마치 흑백 요리사의 백수저와 흑수저 셰프들처럼 두 부류로 나누고 유명 셰프들이 심사를 하는 방식까지도 흉내를 냈으며 참가한 셰프들의 캐릭터 설정 면에서도 흑백 요리사와 너무 비슷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세트 디자인이나 무대 설정, 연출까지 모조리 흉내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냥 흑백 요리사의 중국판이란 것이었는데요. 그런데도 이것을 판권 구매 없이 그냥 가져온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는 중국인들의 댓글 반응도 전했는데요. 이건 완전히 흑백 요리사네. 전혀 다른 게 없어. 판권을 샀나 보네. 그렇지 않고서야 경쟁 방식부터 예능 스타일까지 이렇게 똑같이 만드는 건 말도 안 되지. 진짜 흑백 요리사를 그대로 베낀 거네. 넷플릭스 변호사가 공식 서한 보내지 않을까? 이건 흑백 요리사를 그냥 1대1로 완벽히 재현한 거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국 최대 포털 중 하나인 신화의 경제산업 전문 플랫폼 신화파이낸스는 첫 방영부터 바로 인기 예능 차트 1위를 찍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식 예능 장르의 대작이라고 칭찬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프로그램이 한국의 흑백 요리사를 초단위로 복제했다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흑백 요리사의 필적한 수준의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아직 상당한 시간과 숙달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지금 텐센트 비디오뿐만 아니라 중국의 또 다른 스트리밍 플랫폼들인 아이치이와 유쿠도 흑백 요리사와 똑같은 컨셉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제작하여 방영할 예정이라는 사실인데요. 기사는 유쿠도 이미 100명의 셰프들을 모아 백인 요리사 대전을 제작했으며 아이치이도 12명의 엘리트 셰프와 90명의 민간 고수들이 중식 대결을 펼치며 계급 경쟁을 펼치는 구조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면서 이 프로그램들 모두가 한국의 흑백 요리사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식 예능이라는 장르를 선점하기 위해 중국을 대표하는 모든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한다는 게 고작 한국 예능 베끼기. 그것도 모두가 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베끼고 앉아 있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제작사들은 물론 넷플릭스까지도 사뿐히 무시하고 그냥 복제품을 대놓고 만들어내고 있는 게 중국을 대표한다는 대기업들이며 이게 한류처럼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가지겠다는 중국몽의 현실인 것이죠. 표절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타국 문화에 대한 침략입니다. 한국의 창의력을 아무런 대가 없이 가져가려는 파렴치함에 중국의 한류 팬들조차 분노할 만큼 이것은 부끄러운 문화적 무지의 실체인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무지한 그들도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100% 먹힌다는 것은 잘 알기에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일 텐데요. 이런 불법 복제와 스트리밍들이 한류의 가장 큰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미국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워너, 디즈니, 파라마운트, 소니, 유니버셜은 물론 넷플릭스까지 모두 함께하는 단체인 MPA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우리는 글로벌 콘텐츠 핵심 국가이기에 이런 협력을 더욱 해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한류와 소프트 파워를 지키기 위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